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5월 27일 월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말 뜨거운 햇살 맛을 좀 보고 왔는데요. 네. 제가 모자를 안 쓰고 등산 갔다가 얼굴이 멀겋게 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5월 마지막 주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과 또 좋은 성과를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희 위닝스탁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어떤 영감, 좋은 어떤 기회 이런 거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하는 큰 이벤트 50% 할인 이벤트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간까지 이제 이벤트를 하니까 꼭 이번 주에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이 약간 뭐 좀 약보합 그 정도로 이제 그 움직였고, 저는 오늘 매매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사거나, 그러니까 빠르게 사거나 아니면 아니면 늦게 빠르게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사는 것은 추격 매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오늘 매매를 좀 잘 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자, 이번 달에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또 돼봐야지 알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한 건 없다, 단타 매매한 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월도요 함께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꺾였다고 보는 경우는 이게 말이 좀 애매한데요. 여기서 지금 12월부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저는 뭐 이런 경우도 꺾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막 쭉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꺾였냐, 그렇게 그 질문하시는 분의 그 느낌이 완전히 최고점을 찍고 대세 고점을 찍고 꺾였냐, 그런 질문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시 꺾여 있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까지 덧붙여서 주셔야지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2월도 꺾인 건가요? 이런 질문은 이제 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로 서로 채팅을 보다 보니까 글자의 좀 감정 전달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갈 수 없고 그냥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이 그게 중요한데요. 써주시면 좋고요. 예. 더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신지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그냥 쌍봉인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쌍봉이라는 것은 이제 더 못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이 정도로 쌍봉을 만들고 대세 고점 치고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계속 하락을 한다. 뭐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락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매수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매수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한번 또 매수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주면 수익 한번 내주고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이런 곳은 매수를 해주고 여기서 이게 꺾인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사주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한번 수익 한번 내주고요. 떨어지죠? 또 사주고 네, 뭐 이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세 고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 바닥권에서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 3배 이상 정도 올라간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예. 저번에 그 뭐가 있을까요? 많이 올라간 것들이 네,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 이제 800원, 900원대에서 한 2,000원대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꺾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은 이평도 많이 벌어졌고 올라간 시간도 길고 이러면은 상당히 여기서는 이제 고심을 해봐야죠. 근데 이 대형 포장과 이월드의 지금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면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대형 포장도 사실은 지금 한 900원대에서 1600원 찍고 이 정도 좀 쉬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대창 질문 계속 해주시네요. 예, 계속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창도 보시면은 이 주봉 상태에서 봤을 때는 더 그러니까 반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황금님 어서 오세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뭐 대세적인 고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0원에서 한 2,000원도 못 갔으니 2,000원 정도밖에 못 갔으니까 앞으로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과 이제 저도 겪는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게 상승할 걸 알지만 기다리는 이런 매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링네트 이 매수 안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링네트 말고 제가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예전에 이제 수강하셨던 분이 작년인가 수강하셨던 분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오늘 전화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셨대요. 이 종목을 어디서 사서 손절하셨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손절을 하셨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매수 안 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 지금 저점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면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 매수를 이제 하시는 분이 기껏 5월 초에서 지금 한 3주? 3주도 못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팔고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답니다. 이게 실제 현실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이 주식으로 성공하는데 최대의 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배우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여러 번의 훈련을 하시고 뭐 흔히 이제 그런 말 하죠.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다. 예,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런 시험에 여러 번 시험에 드셔야 돼요. 네, 갈등과 그런 것들. 예, 그래고 여러분이 그 악마 있죠, 악마. 예, 악마를 여러 번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 숙련자가 되시면 그 다음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그 1월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해는 저하고 연간 매매를 같이 해보시는 기회를 잡아보시라. 꼭 그런 기회를 도전해 보시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그 고민과 고뇌를 함께 하면서 물린 종목에서 함께 같이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사람이 이제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담금질하는 것처럼 망치를 맞으면서 담금질 되는 것처럼. 예.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면 여러분 정말 강한 매매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내 종목이 상승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어떤 갈등과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갈등, 고민,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올라탔더니 거기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손절을 맛보는 손실, 이런 것들의 반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비법은 아니지만 비법입니다. 여러분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악마의 시험에 들으셔야 되고. 자, 여러분이 왜 저에게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으실까요? 정답은 뭐냐면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들어도 내가 주식 고수가 될지 모르겠고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에 주식 고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들으러 오시겠죠. 그리고 왠지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쫙쫙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재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을 딱 이렇게 땡기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 좀 결정을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로써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말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자, 정리되셨죠? 네. 비법은 있습니다. 비법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쟁취하시는 겁니다. 손을 뻗어서. 나중에 이제 이거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으실 텐데, 나중에 이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제 경험상
며칠만 지나면 이 종목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하시는 버릇을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대주산업이요. 자, 매수를 한 이후에 1800원대에 매수한 이후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매수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면 좋죠. 근데 매수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좀 요런 데가 아니죠. 예, 여기죠.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이제 기다리면서 지쳐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작년에 이런데 작년 5월 29일 네. 1년 전에 사신 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다. 힘들겠죠. 예.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한 뭐 30% 정도 수익이 났다. 예. 1년 가지고 있다가 30% 수익 나면은 완전 대박입니다. 저는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법인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말씀드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약 오르실 거예요. 제가 왜 알려드리느냐. 여러분은 알려드려도 이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약 오르실 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법은 그냥 공개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이 말 속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BDI. 이 불기둥님이 저하고 지금 나누는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화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이 나누는 대화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네. 이 불기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금은보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BDI는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써주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DI는 앞으로 하락할 것 같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이제 숨어 있는 의미를 제가 넘겨 짚어보자면, BDI는 지금부터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BDI는 어때요? 이런 질문은 뭐냐면 BDI는 앞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불기둥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중요하냐? 이 종목이 지금부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지만 사실 다른 분들은 혼자서 차트를 보시면서는 이 차트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갈 차트를 사고 싶거든요. 일단 뭐 거의 뭐 신의 등급에서 신계에서 매매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고 싶다. 정확히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 그러려면은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타이밍.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전저점, 이런 것은 전저점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데서 매매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하면 크게 먹고 밀리면 작게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이 차트의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일봉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처럼 여기서부터 밀리지 않고 바로 상승할 종목이 없을까요? 어떤 종목이 바로 상승을 할까요? 차라리 이런 질문이 정확해요. 예. 근데 BDI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바로 상승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관종 추천드립니다 하는 그 종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보면은 과거에 그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사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쭉쭉쭉 크게 올라가는 이 구간, 이런 구간은 바로 이런 데서 발생이 되죠.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 구간은 아무 적이 없어요. 메리트가. 그러니까 매수하면은 밀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쭉쭉쭉 바로바로 크게 올라갈 거. 그 타이밍은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 타이밍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현대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을 봤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간은 여기서 딱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면 맞아요. 이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손절 관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는 그냥 절벽이잖아요. 절벽 이렇게. 근데 뭐 B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데 사가지고 난 물려도 상관없다,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 아니라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종목을 찾겠다, 그러면 최대한 거래 대금이 많고 최대한 이슈가 빵빵한 종목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BDI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이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의 미래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건 더 어렵단 말이죠. 아무래도 좀 급등 급락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테마가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이런 아난티, 예. 여기서 이 종목이 지금 뭐냐면 거래가 딱 줄어 있고, 이것은 이제 남북한 테마주인데, 뭐 많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가겠지 하고 나는 이런 데 가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사는데 혼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타는 거죠. 막 이런 데 올라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차트들을 보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난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은 반등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BDI 같은 이런 타이밍은 주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아까 다 설명드렸죠.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냥 조용히 쉬고 있죠, 주가가. 그 다음에 뭐 추세 같은 거,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려면 추세를 배우셔야 돼요.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고요. 추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아난티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올라갔는데 떨어졌는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론이 본인이 이상할 게 없다.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자신의 매매 기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기법을 자신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왜 어렵냐? 왜 우리가 아직까지 재벌이 못 됐나? 예,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이나 저나 주식으로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근데 그 재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 기다리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매번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고 의심하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손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연습을 하시고 그 연습을 하셔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돼요. 뭐 매도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매도가 더 어렵죠. 옴니 시스템 2013년에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경험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2013년도에 보유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대박이 나셨나요? 예. 근데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 와, 한 4배, 4배짜리 대박이 나셨는데 4배는 다 못 먹어도 적어도 2배 정도는 드셨을 수가 있겠는데 뭐 이쯤에서 팔아도 네, 170%까지 보셨으면은 한 100%만 먹고 파셨어도 대박인데요. 2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올라갑니다. 이 언젠가는 상승한다는 제 말은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하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매매하잖아요. 뭐 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 하시면 되는데 이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이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좋은 아파트가 나타났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더라고요. 한참 잘 상승하고 있는데 팔아가지고 그 돈 보태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 저도 이제 동감하는 건데, 와, 진짜 잘 가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 주식에다가 장기간 목돈을 넣어둘 수가 없어요. 넣어두다 보면은 중간에 자꾸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20년 전에 사갖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돈 쓸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거 팔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령.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이 요령 하나 있고 없고 그 요령을 자기가 실천을 하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 경험담 한 말씀 드리자면은 2000년도 정도인가? 예. 제가 이제 지방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마트가 딱 들어왔어요. 이마트가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데모를 한 거예요. 이마트 물러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트코니 뭐 예? 이마트 노브랜드 샵이니 이런 거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막 데모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아저씨가 그 주변에서 이제 바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이 슈퍼마켓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이마트 주식을 사신 거예요. 신세계 주식. 예. 그리고 나서 낚시를 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완전 떼부자 되셨죠. 이게 요령입니다. 이런 요령이 있으시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나이에 그 뭐 나이값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연세가 딱 있으시니까 이 시류를 보시는 눈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 데모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 들어오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이 이마트가 앞으로 성장을 막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놓고 본인은 그냥 놀러 다니신 거예요. 노는 게 돈 버는 거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어떤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회사 가니까 자기 위에 과장 대리들이 정말 못쓸 인간들이었어요. 아주 그 질 안 좋은 인간들이었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엄청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표 쓰고 그 회사 주식을 사버렸다. 나중에 대박 났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 회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이 회사가 대박칠 회사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고 하니까 예, 상장 딱 되는 날 이 주식 사고 회사 사표 써버리고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뭐랄까 요령을 잘 터득하시는 분들은 순탄하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고 이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맨날 힘들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어택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되느냐. 예.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힘들게 하더라도 예, 훈련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랑 그냥 샀다가 떨어지니까 아우 기분 나빠하고 손절하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 당장 수익을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 급등 구간을 이런 구간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힘들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 뭔가 좀 힘들더라도 남는 게 있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은 예,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런 예측이 필요한 구간이 있고요. 또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 이런 데 가서 여기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노답이죠.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하락합니다. (2014년도)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렇죠. 네. 옴니 시스템. 아니죠, 아니죠. 예. 2014년도 모습은 여기 2018년도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 여기는 지나왔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거든요. 이런 것들. 그 이평이 지금 보면 이제 정배열 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하고 여기서 사시는 것은 정말 안 돼요. 저는 이런 거를 사는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당장 가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가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상승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하락했을 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들어보면 너무 매매가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냐? 매수하고 나서 상승할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과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과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장 어려운 방법을 찾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주식을 초창기 할 때 이런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내 스스로 굳이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모르면서도 그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주식이.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주식이 어떤 건가 여기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주식을 우리가 논할 때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움직이고 있는 주식 있죠, 이거. 여기서 이게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사면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은 이게 뭐냐면 이런 데예요. 여기서 사면은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떨어지면 바로 손절칩니다, 다들. 왜냐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한 4개월, 3개월 이렇게 오면은 이걸 못 견딥니다. 견딜 필요도 없고 견딘다고 해서 나중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갈 만한, 그러니까 상승을 바로 할 만한 주식, 그것을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에 걸맞는 주식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런 주식들은 이제 지금 한참 힘 받아서 막 가고 있는 것들. 예.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참 왔는데 마지못해 예.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초반에 힘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태양건설 우선주.
이렇게 좀 힘 받았는데 이쪽처럼 이 바람을 타고, 제가 이걸 이제 연날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 연이 산을 위로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이 주식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데다 애매합니다. 이거를 맞추기는 진짜 힘듭니다. 여기서 내일부터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맞추기는 진짜 힘듭니다. 이건 이제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매매를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 미쳐가지고 나중에 그냥 막 손절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내가 해내겠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을 갖추게 되면은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지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그러면 그건 그냥 계속 고통만 쌓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래야지 기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차트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만약에 여기다 샀는데 여기서 못 파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 전체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차트 자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그래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추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들만 완전 도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운에 따라서 버는 게 아니라 이 노력에 따라서 땀 흘린 만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주식 매매는. 그렇게 한다면은 뭐 부동산 투자니 뭐니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재테크 수단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단순히 뭐 이렇게 양음양 패턴의 노예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양음양 패턴이니 뭐 이런 패턴, 이평 패턴이니 이런 거에 노예가 되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노예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윗꼬리 패턴이 이런 거에 이용자가 되셔야 돼요. 이용자. 자,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눈여겨본 거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소리바다 재밌었어요. 이 소리바다를 아마 저희 그때 회원님들이 이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으실 게 아니구나.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게 수익이 본전이 올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절대로 저를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 것 같잖아요. 이게 매우 허황된 믿음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우리가 그 어떤 믿음 같은 게 굉장히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갖다가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아니, 비하라기보다도 좀 뭐랄까, 종교라는 것은 그냥 본인 자신의 그 만족이잖아요. 근데 이건 참 애매한 건데요. 뭐냐면 만약에 자신이 믿는 어떤 종교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예. 그럼 그 기적을 보고, 그럼 난 이 기적을 봤으니까 이 종교를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부류냐면 뭔가를 봐야지, 뭔가를 봐야지만 믿는 그런 의심이 많은 부류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예 그냥 의심도 없이 남들이 많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가서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믿음도 없는데 가서 그냥 막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인데, 이 주식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갖고 수익이 났다. 그럼 이게 맞는가 보다. 왜냐면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사야겠다. 근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역시 하기 잘했어. 이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푹 잃어버리면 이게 아니었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는 게 이게 맞다. 이건 마치 종교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계속 잘 맞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계속 잘 맞는 곳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만 믿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이게 종교인데 이런 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러니까 내 몸을 맡기면 그 다음에 그 종교에서 나를 알아서 어떻게 해주겠지. 예. 이런 식으로 이 주식에서도 여기다 내 돈을 맡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왜냐하면 이건 뭐 어떤 뭐 쓰리바닥 패턴이니까. 근데 안 샀는데 올라가요. 살 걸 그랬네. 이런 아주 그 논리의 완전 혼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 그 고집만 버리면 돼요. 예. 근데 본인 고집을 버리긴 참 힘들죠. 예. 특히 40대 이상. 예, 저도 40대지만, 네.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기를 거북해 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운 좋게도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한테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공간이죠. 자존심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믿고 계셨던 신념이나 그런 것들이 저를 만나면 제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서로 얼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이니 뭐니 이런 거는 수익을 위해서 다 버려버리시고 오직 나중에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믿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저희 위닝스타 또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위닝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의 꿈을 꼭 이뤄보시기 바라고, 이번 주 이벤트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